안녕하세요. 런업영어입니다. 자, 오늘은 한광고등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막판 자료 올릴 예정입니다. 2019년도 3월 모의고사 관련된 마지막 정리 자료이고요. 자, 이 자료를 잘 듣고 복습 잘 하시고 그리고 문제 좀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점수를 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19년도 21번부터 같이 가볼게요. 자, 마지막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 주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해석을 좀 보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글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의미 파악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년도 21번 이 지문을 한번 볼게요. 주제가 뭘까요? 이 지문의 주제. 자, 이 지문을 전부 다 보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냐면, 아, 이거 좀 마이너스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맞죠? 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많이 먹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과체중이 된다. 체중이 늘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마이너스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 이 지문에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의 종류가 적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사람들이 적게 먹는다. 몸무게가 꾸준하게 유지된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종류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은 많이 먹게 되고 몸무게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고 흐름을 먼저 좀 볼게요. 그러고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보면은 결국 여기서는 이제 도입부에 관한 설명이 되는 건데, 자, 뷔페를 갔어. 뷔페는 뭐가 있죠? 그렇죠, 다양한 음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먹길 원한다. 먹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내용이에요. 뷔페를 갔어. 다양한 음식이 있죠.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먹어보기를 원하니까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식사량이 늘어난 원인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 있는 다양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식사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5번 문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거 주제문으로 보셔야 되겠죠. 5번 문장 주제문. 여러분, 그럼 이 전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면 사람들은 체중이 늘어난다. 즉,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6번이 뭐가 되냐? 이게 일종의 부연 설명이 됩니다. 자, 부연 설명인데 여기 보면은 쥐에 관한 설명이 하나가 나와 있죠. 쥐에 관한 실험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어. 자, 종류가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죠. 적은 종류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아, 체중이 유지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적게 먹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다양한 종류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양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체중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다양한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나와요. 6번에 보면은 여기 보면 A variety of high calories foo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양한 높은 칼로리 음식이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높은 칼로리 음식이 아니야. 뭐야? 다양한 음식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근데 이게 the same is true of humans.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 이러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앞에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대상에도 적용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쥐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쥐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7번에는 인간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7번 문장은 결국 뭐가 된다? 결론이 된다. 자,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인간도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많이 먹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도입부야. 도입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흔하거나 또는 우리한테 친숙하거나 또는 어떤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 소재를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결국 무슨 말이야?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번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은 체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6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고 7번이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죠.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은 많이 먹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글 전체 흐름과 글 전체 순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를 해서 가셔야 된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헷갈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거 이해되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법적으로는 한 가지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6번 보면은 when eat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ing가 나오거나 또는 과거 분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걸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이 분사구문의 해석은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살려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when eating이라고 하는 거는 능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먹을 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뭘 먹을 때야? One type of food.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런 거 능동 수동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넘어가 볼게요. 19-22번. 자, 19-22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근데 어렵지만은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 이 전체 글의 주제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의료기술이 향상이 됐어요. 향상이 됐더니 1번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질병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수명이 늘어난 거야. 되겠나요? 근데 수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뭐가 발생을 한다?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뒤에 보면은 뭐 2번, 3번, 4번, 5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뭐야? 노령화로 인한 문제점이다. 그러면 이 전체 질문의 내용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 증가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수명이 늘어난 건 결국 뭐 때문이에요? 의료기술의 향상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료기술의 향상이 수명을 늘리는 원인이 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2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문제점들은 결국 뭐에 관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난 것에 관한 문제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글은 전체적으로 뭐에 관해서 쓴 글이에요? 수명이 늘어나서 나오는 문제점에 관한 글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자, 1번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야. 요거는 좀 해석을 해볼게요.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또는 뭔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practice of medicine이라고 쓰면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 행위로 인해서 의료 행위가 has meant 의미한다. 평균 수명인데 자 to which 나오죠.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which는 선행사인 age가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to which를 그 연령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령이냐면 그 연령까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All nations. 모든 나라에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expect 기대한다는 거예요. 뭐를? 살기를 기대하는 수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사람들이 그 연령까지 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평균 연령이란 말이지. 되겠나요?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전치사 구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계속 볼게요. 그럼 그 평균 연령이 얘가 주어가 되겠죠. 평균 연령이 is higher than 더 높아진대요. 뭐보다? It has been. 여기서 it은 당연히 평균 연령이죠. 평균 연령이 recorded history. 기록된 역사에서 그래왔던 것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has been이라고 하는 거는 has been high.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껏 높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there is a better opportunity. 더 좋은 기회가 생겼대요. then 뭐보다? ever. 이제껏보다. for an individual. 이거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니까 의미상이 주어져. to 부정사는 이렇게 opportunity를 수식을 할 거야. 그러면 인간들이, 개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래요. 어디로부터 살아남대? 심각한 disorder. 장애라든가 심각한 장애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1번 문장은 결국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의료 행위 때문에 첫 번째는 평균 기대 연령이 증가하게 되었다. 연령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이죠. 결국 요거 두 가지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수명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되겠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플러스인 것 같잖아. 근데 2번 however 나오죠?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야. 되겠나요? 자,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문제 첫 번째. 첫 번째 문제가 뭐야? 식량과 주택 문제가 있다. 자, worsening이라고 하는 거는 분사구문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문장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분사구문이야. 결국 이 음식과 하우싱 서플라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앞에 있는 longer life span가 되는 거죠. 되겠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3번 문장을 보면은 in addition 게다가 연결사죠. 조심하시고. 게다가라고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가 문제점이었으니까 3번도 당연히 문제점이 나와야 된다. 그럼 3번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 두 번째.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 자,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병원이 집중돼 있죠. 근데 뭐 강원도 산간이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이런 좀 시골 지역에는 병원도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려고 막 서울까지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배가 잘 안 됐다는 거야. 뭐가? 의료 서비스의 분배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well distributed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 accessibility 이거 이용 가능성이잖아. 접근 가능성이 계속 문제가 된다. 어디서?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분배가 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 4번 문장을 볼게요. 4번 문장은 5번 문장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4번, 5번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래. 이게 문제 세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출생률은 그대로라고 쳐도 계속 노인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인구 비율이 처음에는 어린 사람들한테 집중돼 있던 인구 비율이 점차 누구한테 집중이 되는 거야? 늙은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 인구의 구성 비율이라는 거 또는 인구의 구성 어떤 균형이라는 게 늙은 사람들한테 계속 무게추가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hift가 나오죠. shift. 이동시킨다는 거야. 뭐를? 밸런스를. 뭐에? 인구의 밸런스를 이동시킨다. 처음에는 누구에서? 어린 사람들한테 있었지만 나중에는 늙은 사람들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말이네요. 자, 이것도 결국 뭐예요? 그냥 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맞죠? 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늙은 사람들은 어때요? 몸도 많이 아프죠? 병원도 많이 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lso가 나오는 거야. 돈을 묶어버린대요. 자원도 묶어버린데 어디에? 시설에.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한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 의료시설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전문적인 사람들. 되겠나요? 왜? 노인들이 병원 가야 되니까. 그만큼 의료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코스팅 분사구문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고 그리고 affecting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디에? What can be spent on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게 쓰일 수 있었던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 다른 것들에 쓸 수 있다는 것은 뭐야? 다른 것들에도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세금을 써야 되잖아. 근데 써야 되는데 당장 급한 게 뭐야? 사람들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사회에 돈이라든가 자원이 묶이게 되고 어디에? 의료시설에. 그리고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결국 뭐야? 1번은 의료 행위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이 지문을 잘못 이해를 하잖아? 요렇게 낼 수도 있어요. 요거 제가 어디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건데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좀 부정확한 주제다. 정확한 주제는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수명이 늘어났고 그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게 정확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이 지문은 문제점에 집중이 되어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19-23번. 자, 23번 지문입니다. 23번 지문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만 좀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지문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뭐예요? 자, 처음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석학의 아버지인 어떤 학자에 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부분이야. 그리고 나서 조피라는 개가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주제를 남기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덜 알려졌다라고 나오잖아. 덜 알려졌다. 그럼 결국에는 덜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피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조피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얘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화에 관한 설명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프로이트는 조피를 이제 엔나라는 딸한테로부터 이제 받게 되었고 이제 애견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조피가 이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보면은 조피도 그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어린 환자나 10대 환자들한테 도움이 더 잘 되었다라는 말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일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화. 내용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된다. 어렵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법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less well known at the time was the fact that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얘가 보어예요.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이거를 영어에서 보어도치라고 하는데요. 주어, 동사, 보어를 보어, 동사, 주어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was를 수일치를 어디에다 시켜야 되죠? 여기 있는 주어인 팩트에다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 wall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less well known이라고 나오죠? 이 known은 과거 분사가 되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knowing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까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보호더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냥 이런 거는 눈여겨보셨다가 시험장 가서 풀어보시면 된다. 그리고 자 여기 과거 완료 나왔다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과거 완료. 왜냐면 그가 애견인이 된 건 언제예요? 지금보다 이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언제야? 과거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이 일화가 있었던 때는 과거고 그 이전에 애견인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had become을 쓰게 되었다. 과거 완료를 쓰게 되었다. 요거는 시제 문제로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뭐 딱히 그렇게 놀랍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좀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분사구문 이런 거 있는데요. 요 분사구문 하나만 볼까요? talking. 여러분들 분사구문이 뭘 가지고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일단 첫 번째 ing가 나왔는데요. 얘가 분사여야 돼. 그럼 동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동명사가 아니다. 자, 동명사는 뭘로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분사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주어라면 어디 있어야 돼? 본동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목적어라면은 타동사 뒤에 있거나 전치사 뒤에 있어야 돼요. 보어라면은 비동사나 또는 이형식 동사 다음에 있는 게 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 세 가지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분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만약에 분사로 판명이 되었어. 자, 분사면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야. 행위자. 자, 터킹이라고 나왔잖아.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대요. 누가 말을 하는 거야? 앞에 있는 patients.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거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의미상의 주어가 어디 있는 거야? 터킹과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분사와 의미상의 주어가 떨어져 있으면은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수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떨어져 있다. 분사구문이다. 뭐만 구별해 주면 돼요? 능동, 수동만 구별해 주면 되는 거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당연히 능동이죠.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분사구문만 잘 구별하시면 된다. 넘어가 볼게요. 28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28번 지문인데 이 지문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 자, 1번 문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2번 문장 볼게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야. 뭐라고? 대절이라고. 코알라가 너무나 어떻다? 무기력하대요. 뭐 때문에? compounds, 화합물이죠. 어디에 있는 유칼립투스 이파리에 있는 화합물이 kept the cute little animals, 그 조그만한 동물을 drugged out state, 어떤 상태로?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대. 즉 무슨 말이야? 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다?
유칼립투스가 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 때문에 코알라가 무기력했다. 라는 게 이 내용이죠. 이거 보세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 이게 통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반적인 생각. 통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반론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번 나오죠? 반론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지문의 주제는 뭐가 되냐면 코알라에 대한 코알라가 무기력한 또는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작아진 이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 자, 코알라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 되겠나요, 여러분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코알라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뇌가 줄어들었다. 총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코알라의 뇌가 줄어든 이유가 되는 거야. 되겠죠?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코알라가 뇌가 줄어든 이유. 코알라 뇌가 줄어든 이유. 얘가 주제가 되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유칼립투스에 양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알라가 무기력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뇌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끌어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코알라의 뇌가 줄어든 이유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가셔도 괜찮다. 자, 계속 볼게요. 2번은 그래서 통념이 된다. 반론이 이어진다 그러죠. 반론이 여기 있습니다. 반론은 뭐냐면 결국 the leaves, 그 유칼립투스 이파리들이 그냥 낫다는 거야. 뭐가? 영양분이. 그래서 대신에 그래서 코알라는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나오네. 아, 유칼립투스 이파리가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되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4번. 4번까지도 전부 다 이제 반론이 되는 건데. 따라서 연결사 조심하시고 그들은 움직이려고 한다. 가능하면 little 안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적게 움직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do move, 여기서 do는 당연히 강조해도 정말로 움직일 때는 그들은 look, 보인다. 뭐처럼? They are in slow motion. 슬로우 모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적게 움직인다. 얘가 반론이 되겠네요. 하나의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 3번, 4번은 이파리에 영양분이 없어.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5번, 6번, 7번인데요. 요거 보시면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적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16에서 18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이 없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little time thinking spend 이렇게 나오지. spend 목적 ing한테 시간을 보내다. 그러면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실제로는 appear, 뭐한 것처럼 보여? to have shrunken.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가 뭐냐면 완료 부정사예요. 주절 이전의 시점.
주절보다 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주절은 지금 어피얼이죠. 보인다. 예전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예전에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다. 요거는 어법으로 가져가셔야 돼. 예전에 한 광고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뇌가 두개골의 절반만 채운다. 즉, 뇌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5, 6, 7번은 무슨 말이야? 영양분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뭐가 되냐면 일반적인 통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칼립투스 이파리에 있는 화합물 때문에 얘가 몽롱한 상태로 지내는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영양분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거를 논리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9번으로 가볼게요. 29번. 여러분들 29번도 굉장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29번 주제 먼저 가볼게요. 주제가 뭐예요? 생각해봐. 주제. 그렇죠. 중심 소재는 뭐야? 중심 소재는 화가들이죠. 속성이 어때요? 이 친구들의 속성. 그렇죠. 색을 제한적으로 쓴다. 그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제한적으로 쓴다는 거는 한정적으로 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조금 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되겠죠? 이유는 뭐예요?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뭐 어떤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얘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볼게요. 1번과 2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페인터들이 원칙적으로는 infinite range of colors. infinite는 뭐야? 무제한의라는 뜻이죠. 무한한 색깔을 쓰게 되는데 at their disposal. 자, disposa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처분이라는 뜻이야. 처분. at their disposal은 뭐냐면 당신들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군주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at their disposal은 그들 마음대로라고 해석하시면 돼. 되겠죠? 그들 마음대로 무제한의 색깔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특히나 언제? 모던 타임스. 현대에 들어서. 어떤 chromatic explosion. explosion은 폭발이라는 뜻인데 대부분 폭발적인 증가로 해석을 합니다. 합성 화학의 폭발적인 어떤 증가, 육체색의 폭발적 증가를 이루었던 현대에는 특히나 그렇다. 그러면 1번은 뭐예요? 무제한적인 색깔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지. 무제한적인 색깔을 쓸 수 있는 환경. 그러나 연결사 조심하시고 페인터들은 don't use,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색깔을 한 번에. 자, 모든 색깔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색깔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인디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have used, 사용하게 되었다. 어떤 색깔을 정말로 제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즉 색깔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장이 되는 거죠. 주장이 뭐예요? 무한한 색깔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도 화가들은 뭐 한다? 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얘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뭐냐면 쭉 보시잖아. 어렵지 않아요. 얘들은 어렵지 않아. 결국 몬드리안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카시미르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나오고요. 이 사람도 나오고요. 이 사람도 나와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야? 화가들이에요. 이거 예시가 되는 거죠. 자, 예시가 나오면 뭘 찾아야 돼? 우리는
이음동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1대1로 대응하는 거죠. 되겠나요? 앞에 내용이 뭐야? 화가들은 색깔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지.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우리는? 화가들이 색깔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를 찾아야 되는 거지.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이 전부 다 뭐야? 화가들이죠. limit 나와 있죠? 그리고 self-imposed 나와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의 색깔도 충분했다 이런 말이지. 되겠죠? black on white 흰색 바탕에 검정색만 썼다. 색 두 가지만 썼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나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된다. 5번도 뭐야? Nothing new in this. 이것이 새롭진 않았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런 말이죠. 무엇이니까. 과거에도 어땠다? 색깔을 적게 사용했다 이런 말이네요. 되겠죠? 그러면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되는 거죠. 화가들은 색깔을 적게 사용했다. 그래서 6번 얘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 이유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두 가지 때문이죠. antiquary. 과거에도 현대에도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여기서 limited palette라고 나오죠. 팔레트가 제한적이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예요? 팔레트라고 하는 거는 물감을 짜서 이제 뭔가 섞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때기잖아. 얘를 물감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limited palette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의미가 되냐? 색깔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limited palette 얘 자체가 색깔을 적게 사용했다. 얘가 aided 도움이 된다는 거야. 어디에?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에.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 때문에 색깔을 적게 사용했구나. 그리고 도움을 준대. 뭐 하는데? 집중시키는데. 어디에? 요소에. 어떤 요소야? 중요한 요소에. 그게 뭐야? 모양과 형태다. 모양과 형태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게 결국에는 색깔을 제한적으로 쓴 이유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전체 지문은 어떻게 되는가? 주장이 먼저 나와. 색깔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도 화가들은 어떻게 한다?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예시가 쭉 나오죠? 몬드리안도 그랬다. 어떤 사람도 그랬다. 어떤 사람도 그랬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 6번에 뭐가 나와?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되겠나요, 여러분들?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화가들은 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왜?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 중요한 요소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됐나요, 여러분들? 심플하게 끝낼 수 있다. 넘어갑니다. 30번입니다. 자, 30번입니다. 제 생각에 19년도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몇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30번 지문 꼽고 싶어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 난이도가 있다는 게 뭐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봤을 거야, 이 지문을. 주제가 뭘까? 뭐 도미노도 나오고 뭐 신체도 나오고 이렇잖아요.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자, 근본적인 원인은 마지막이 아니고 처음이다.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아니면은 질병의,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신체니까 질병의 시작은 또는 근본적 원인은 사소한 불균형이다. 즉 처음이다.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하나 볼게요. 무슨 의미일까, 이거? 신체는 accumulate,
축적한다 문제를. 되겠죠? 아, 신체는 문제를 축적하는구나. 되겠죠?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하는데. beginning with 이렇게 나오죠? small, seemingly minor 이렇게 나오네. 되겠죠? 이 문제는 결국 요거야, 요거. 마이너한 불균형은 또 다른 미묘한 불균형을 만들어내게 된다. 아,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는구나. 되겠죠? 이게 또 다른 걸 만들어내게 되고 많은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증상이 된다. 증상을 얻게 된다. 되겠나요? 자, 이게 축적이라는 개념이야. 자, 1번, 2번, 3번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체에서 어떤 병이 일어나거나 증상이 일어났을 때, 좀 심각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일어난다? 문제가 축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처음에는 사소했다가 그게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는 큰 질병이나 증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이게 축적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축적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3번 뒤에 문장 볼게. It is lining up a series of dominoes. 이게 뭐랑 비슷하다야? 도미노를 세워놓는 것과 비슷하다. 그럼 얘는 뭐가 돼? 비유가 되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비유가 되는 거야? 3번부터 6번까지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도미노 비유. 그럼 도미노 비유잖아. 비유도 일종의 부연 설명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돼? 축적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도미노 여러분도 세워봐서 알잖아.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건 결국 뭐예요? 맨 처음에 있는 도미노죠. 그게 순차적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게 된 거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되겠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 5번, 6번을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All you need to do. 네가 해야 할 거는 is knock down. 뭐 하는 거야? 쓰러뜨리는 것이다. 뭐를? 첫 번째 것을.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한 쓰러질 것이다. 네가 할 거는 뭐예요? 도미노에서 첫 번째만 쓰러뜨리면 되지.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쓰러뜨려질 거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이거 많은 분들이 자, 보어로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은 to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 틀린 설명입니다. 보어가 저도 이제 편의상 보어라고 썼는데 사실은 보어라고 보면 안 되고 분열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열문. 문장을 쪼개가지고 강조할 건 강조하고 나머지를 뒤에다 써주고 이런 분열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일종의 분열문이 들어간 거예요. 분열문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to가 생략됐다가 아니고 형태를 두 가지로 쓸 수 있어. to knockdown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분열문이고 뭐고 상관없어. 뭐 보호가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상관없어. 그냥 뭐야? 아, 이 문장에서 to knockdown도 가능하구나. 그냥 knockdown도 가능하구나.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야. 복잡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은 첫 번째 것을 쓰러뜨리는 것이다. 자, 무엇이 유발하는가? last one to fall. 자, 얘가 목적 보죠. 투부정사예요. 마지막의 것을 무엇이 쓰러뜨리게 되는가? 분명히 the one before it. 이거 해석 잘하셔야 돼. 그것 전에 있는 것이라고 나왔죠. 이건 뭐예요? 마지막 것. 마지막 도미노. 그럼 얘는 뭐야? 마지막 바로 앞. 되겠나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마지막 것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the one before that. 그것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뭐야? 마지막 바로 앞.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마지막 바로 앞이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쓰러뜨린 거는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된다? first one. 첫 번째 것이 된다. 이게 not A but B가 된다. A가 아니라 B다. 되겠나요, 여러분들? 결국 첫 번째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도미노 비유잖아. 도미노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야.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게 이어지는 거야, 내용이. 자, 7, 8, 9번으로 볼게요. 7, 8, 9번. 봐봐. 몸은 작동한다. 같은 방식으로. 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는 도미노랑 비슷하다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비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방식이면 뭐가 된다? 첫 번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니셜 프로블럼이 나오죠.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보통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과된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나요, 여러분들? It is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 되면서 여기 있는 부사절을 강조한 겁니다. not until이 나오면은 비로소 뭐만 후에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뒤쪽에 있는 도미노 몇 가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더 분명한 실마리와 증상들이 드러나게 된다. 아, 증상은 언제 드러난다는 거야?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나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이야? 7, 8번은 같은 의미라는 거야. 처음 거는 보이지 않는다. 간과된다.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 가서야 좀 분명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In the end. 결국에는 너는 질병이나 증상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결국 뭐가 된다? 축적의 개념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야? 처음에 거는 눈에 띄지 않는다. 되겠나요, 여러분들? 10번, 11번. 결론이죠. 결론은 결국 뭐가 될 거야? 너가 treat the last domino. 자, 마지막 도미노를 해결하려고 한대. 그게 마지막이 뭐야? end result symptom이죠. 결과로서 나오는 증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the cause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이유는, 원인은 addressed. 어떻게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왜? 마지막 도미노가 문제가 아니잖아.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첫 번째의 거지. 그래서 첫 번째의 것이 원인이 된다. 그게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결론은 뭐야? 마지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 질문 좀 깁니다. 어렵기도 하고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좀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순서 삽입으로 잘 보셔야 된다고. 알겠죠? 순서 삽입으로 잘 보셔야 돼. 같은 것이 적용된다 이 말이 나오면 순서 삽입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야. 이게 강조 구문이잖아요. 되겠죠? 자, 강조 구문이 아닐 때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 문장이었어요. 이게 부사절로 나오고 이 뒤에 있는 것이 주절로 나왔어. 되겠나요? 근데 이렇게 쓸 때 어떻게 바뀌냐면은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이 아니고, 이 문장이 아니고 그냥 문장, 얘들이 없다고 했을 때 얘가 부사절이고 얘가 주절로 나왔을 때는 이 주절이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not until이라는 부사절이 나오죠. 근데 이게 부정어란 말이야. 부정어. 도치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디에 도치를 시켜? 주절에 도치를 시키는 거거든. 외워가셔야 돼, 이런 거는. do. 다음에 주어가 more부터 symptoms까지. 그리고 appear.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31번. 자, 31번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지문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지문이고 쉬운 지문이기도 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주제를 먼저 볼게요. 주제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신체적 표현이 있대. 이 신체적 표현은 어떻다? 생물학적 기반이다. 선천적이다. 그리고 하나 더. 선천적이다, 생물학적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아 다르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 공통적이다. 다 같은 말이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봐봐. 선천적이다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다른 의미야. 근데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게 단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한광. 한광에서 단어 문제는 단순히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하게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파악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더럽게 많이 외웠어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의미 파악을 하시라. 31번 볼게요. 1번 문장 보면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1번 문장. 중심 소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생물학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냐 아니면 문화적으로 특정하냐. 자, 생물학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는 거는 같은 생물이면 같다 다르다. 생물학적 기반이면 같은 생물이면 같다 다르다. 같다. 인간이랑 인간은 같은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야, 표현법이. 근데 문화적으로 특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되겠나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좁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스페시픽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다르다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봤잖아.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가 독해 수업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문의 상단부에 의문문이 하나 정도 나오잖아. 얘는 뭐야? 중심 소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지문의 중심 소재가 뭐라는 거야? 신체로 자부심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같냐 다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되겠죠? 2번부터 4번까지 볼게요. 보면 뭐야 이거 전부 다? 부연 설명이지?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인데 이게 첫 번째거든?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아이들이 나와. 자,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개념이야? 아이들은 일단 사회화나 교육이나 이런 게 덜 되는 애들이지. 그렇죠? 사회화나 교육이 덜 된 애들이야. 그럼 얘들은 본성이 큰 거야? 학습이 큰 거야? 본성이 큰 애들이야.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봐야 돼? 문화적으로 봐야 돼? 문화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교육을 받고 교화가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생물학적으로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 쟤가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는 본인도 그러하다라는 개념이지.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되겠나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는 때를 알아본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립된 인구 집단이 있어요. 고립된 인구 집단. 자, 이거 보면은 isolated populations 이렇게 나오죠? 최소한의 컨택이 있었다는 거야. 컨택이 없었다 이런 말이지. 즉 무슨 말이냐면 고립된 인구도 결국 뭐야? 문명의 교화를 받지 못했다. 교육받지 못했다. 아이들이랑 똑같은 애들이라고. 얘들도 어때? 얘들도 identify라고 나오죠. recognize랑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얘도 물리적인 신호를 알아본다. 그 부연 원은 전부 다 알아본다야. 알아본다. 되겠죠? 5번부터 7번까지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 부연 설명 두 번째거든? 부연 설명 두 번째인데 얘는 실험을 한 거야. 올림픽에서.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시각장애인은 그러면 신체적인 표현이라고 나오잖아. 신체적 표현은 눈으로 보이는 거지. 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네도 어떻다?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similar가 엄청 중요한 개념이다. 다르면 안 된다. different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되겠죠, 여러분들? 비슷하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지. 주제가 뭐야? 자부심을 표현하는 신체적 표현은 선천적이다.
타고난다. 생물학적 기반이다. 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innate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inborn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타고났다. 근데 봐. acquire.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지. acquire는 뭐야? 이거 습득한이라는 뜻이거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반의어가 된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결국 자부심을 표현하는 신체적 표현은 생물학적 기반이다.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렇게 결론부에는 니즈라고 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니즈가 나오면 마지막에 앞에 열거했던 것들을 정리해주면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ed findings가 나온다. 그러면 결론부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순서 삽입을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다. 32번으로 갑니다. 자, 32번인데요. 요거는 내용만 좀 잘 아시면 돼. 주제랑 내용만 좀 잘 아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1화가 나와요. 1화를 내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이거는 일단 주장이 나오고요. 주장인 결국 비교 대상이 없어서 칭송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즉 비교 대상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칭송이 아니라 비교를 당하게 되고 분석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시가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예시야? 6번까지가 전부 다 예시가 됩니다. 자, 2번 문장 보면은 결국 뭐냐면 큐벨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연을 2번 한 거야. 처음 할 때가 있고 두 번째 할 때가 있고 처음 할 때는 엄청나게 칭송을 받았어.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칭송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slipped a little 이라고 나오지? slipped a little. 얘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비교를 당하고 분석을 당한 거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However, 그러나 엘만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엘만이라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생각했다. 그가 뭐라고 말했어? 친구들아, 큐벨릭은 splendidly 잘했다. 그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했던 것만큼 잘했다. 그럼 여기서 did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대동사가 되는 거죠. 플레이드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대동사 조심합니다. 자, 오늘 당신은 스탠다드가 다르다 이런 말이야. 스탠다드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라는 뜻이지. 그치? 기준점이 달라지게 되었구나. 너는 엘만 더 들었고 레스터도 들었고 뭐 이 사람도 들었고 여러 사람의 음악을 들었다는 거야.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말이지. 기준이. 그래서 당신 모두들은 developed and grown in artistry, technique, and overall in knowledge and appreciation.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높아졌구나.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큐벨릭이 못한 게 아니야. 기준점이 달라졌다야. 기준점이 달라졌다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3번부터 4번, 5번까지가 기준점이 달라졌답니다. 되겠어요, 여러분들? 6번까지가 기준점이 달라졌다. 그 요점 뭐야? 네가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큐벨릭이 못한 게 아니라. 되겠나요, 여러분들? 즉 기준점이 높아졌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2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이해를 하냐 못하냐 이거야. 자, 2번부터 6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2번은 2번 공연했다야. 그래서 사람들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3, 4, 5, 6번이 L만의 설명이야. L만은 다르게 생각했대. 그래서 큐벨릭은 잘했어. 여전히 잘했어. 근데 너네가 달라진 거야 이런 뜻이야. 다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큐벨릭은 여전히 잘했어. 똑같이 했어. 근데 너네가
달라진 거다. 뭐가 달라졌어? 스탠다드가 달라졌고 너네가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장 먼저 나오죠. 비교 대상 없으니까 칭송 받게 된다. 이 주장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예시가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시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예시가 어떻게 돼? 큐벨릭이라는 사람이 2번 공연을 한 거야, 미국에서. 첫 번째 때는 칭송을 받고 두 번째 때는 칭송을 못 받았어. 근데 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친구들아, 큐벨릭은 똑같이 잘했어. 근데 너네 스탠다드가 달라진 거지. 너네가 성장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네가 성장을 한 거지, 너네가 더 많은 걸 알게 된 거지, 큐벨릭이 못한 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 거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 위에 써져 있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위에 있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평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평가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요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평가 기준이 달라져서 평가 자체가 달라진다. 되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넘어갑니다. 33번. 자, 이 테세우스의 배에 관한 설명인데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질문 자체가. 일단 주제가 뭘까요? 이 저자의 주장은 뭘까? 이 저자의 주장. 테세우스의 배는 다 바꿔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다. 이게 이 저자의 주장이거든. 볼게요. 1번부터 2번까지는 도입부예요. 도입부. 도입부는 뭐야? 테세우스의 배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배를 소중히 여겨서 교체하면서까지 보존하게 되었다. 되겠나요?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문제 제기가 되는 거지. 문제 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리된 배가 여전히 그 배인가? 얘가 문제 제기지. 자, 하나를 제거한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여기 나오죠? 원 플랭크를 하게 되면은 not make a difference. 차이점이 없을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진실인가? 뭐 한다면 모든 플랭크가 교체가 된다면 그럼에도 계속해서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가 맞는가? 라고 나오는 거야. 즉 교체를 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가 맞는가? 라고 물어본 거지. 문제제기야. 그럼 5번과 6번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뭐야? 일반적인 학자들의 생각.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배는 모든 부분의 합이다. 여러분 보세요. 배가 모든 부분의 합이야. 근데 부분이 빠졌다고 해봐. 만약에 널판지 하나가 빠졌다고 해봐. 그러면 배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등식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배는 모든 부분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손상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이다라는 개념이 된다고. 이거 이해돼요? 그렇다는 거는 교체를 했을 때 테세우스의 배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야. 배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하지만 이게 진실이라면 배가 여기저기 내동댕이 쳐가지고 뭐하는 중에, 저니하는 중에, 여정 중에 여기저기 내동댕이 쳐서 조그만한 조각을 잃어버리게 된대. 그러면 it would already have stopped. 이미 멈춰버리게 되었다는 거야. 뭐가 되기를? 테세우스의 배가 되기를 멈춰버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되겠죠?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죠. 뭐에 대한? 5번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잃어버려도 몇몇 조각을 잃어버려도 교체를 해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로 볼 수 있다. 얘가 저자의 주장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렵지 않아. 자, 처음에 도입부 나오죠. 자, 테세우스가 배를 타고 왔어.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걸 보존했어. 근데 이것저것 막 고치면서 보존을 했단 말이야. 3번, 4번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문제 제기하는 거지. 자, 교체를 했으면은 여전히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가 맞냐? 라고 물어봤더니 5번에서 아니, 배는 부분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부분에서 하나가 빠져도 그거는 배가 될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누가 한 거야? 이 저자가 한 거지. 되겠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법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여기 과거 완료 나온 거 좀 조심하셔야 돼. 왜? 지금 테세우스 배는 마을에 온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전에 그 배가 테세우스와 그의 병사를 데리고 온 거지.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 거다. 과거보다 더 이전이 되는 거니까. 이 had sailed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완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뒤에 보시면은 would already have stopped라고 나오지. 자, 여기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지. 되겠나요, 여러분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34번. 자, 34번인데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이음동어 때문에 그래. 이음동어. 다른 표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걸 지칭하는 거죠.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주제는 뭐냐면 신용거래를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뭐야? 미래가 더 미래가 더 나빠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말은 부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볼 거예요. 1번, 2번은 도입부야. 1번, 2번은 이런저런 신용거래가 있었는데 신용거래가 없었던 때도 있잖아. 그때는 신용거래를 몰라서 안 한 건 아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신용거래가 없었을 때 신용거래라는 개념을 몰라서 안 한 건 아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신용거래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다음에는 신용거래를 안 하는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이 뒤에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문단을 나눠볼게. 3번, 4번 하나, 5번, 6번 하나, 7, 8, 9번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보셔야 돼. 3번, 4번 볼게요. 사람들은 셀덤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부정어입니다. extend much credit. extend가 무슨 뜻이에요? extend가 확장하다라는 뜻이죠. 맞죠? 확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신용을. 되겠나요? 신용거래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믿지 않았대.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미래가 현재가 있죠. 뭐가 더 좋은 거야? 현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믿는다 뭐라고? Time passed. 과거 시간이죠. 지나간 시간이 had been better. 더 나았다고. 뭐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보다. 그럼 뭐야? 과거가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their own times라고 나오죠. 이거 현재란 뜻이죠. 현재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낫다? 과거가 낫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면은 미래보다는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과거가 낫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나요?
그럼 미래는 훨씬 더 안 좋겠지, 당연히. 이해돼요? 그래서 future would be worse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신용거래를 안 한 이유가 뭐야? 자, 신용거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무이자 할부 같은 거. 내가 2년 무이자를, 그러니까 뭐 한 10개월 무이자를 했다고 해봐요. 10개월 무이자를 했으면 내가 10개월 동안 돈을 착실히 갚는다라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은 뭐야? 이 사람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신용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보장이 되어야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안 좋아진다며. 그러면 미래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 이 사람이 지금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미래에 가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못한 이유가 뭐야? 미래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되겠어요? 5번, 6번 볼게요. 뭐라고 생각했대? Total amount of wealth. 부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 사람들은 따라서 생각했다. 뭐라고? 요거 가목적어입니다. 이거 목적도 보고 얘가 진목적어. 조심하시고.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대. 대절은 볼게요. 그들이 will be producing more wealth 10 years down the line. 자, 10 years down the line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뭐예요? 10년 후에. 되겠죠? 10년 후에. 자, 10년 후는 미래다, 과거다. 미래다. 그들은 미래에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 6번은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 이거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봐. 부가 100이라고 해봐. 전체 부가 100이야.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쓴 게 80이야.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20밖에 없다는 거지. 되겠어요? 자, 그럼 봐. 부가 한정돼 있다면 미래는 계속 어떻게 돼? 부가 계속해서 깎아내려가는 거다. 그럼 미래는 계속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는 내용이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부가 한정이 돼 있다. 이 말은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야? 미래는 갈수록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 못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많은 부 없을 것이다. 7, 8번 볼게요. 제로섬 게임이 나와.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과 같다. 물론 profits of one particular bakery might rise. 하나의 베이커리의 이익이 높아질 수 있대. At the expense of는 뭐뭐를 희생하여서. 뭘 희생하여서? 옆에 있는 집을 희생하여서. 여러분 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케이크 이렇게 있어. 케이크를 잘라 먹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봐봐. 케이크 그냥 100이야. 내가 80을 먹어. 그럼 상대는 20밖에 못 먹겠지. 근데 내가 90을 먹어. 상대는 10밖에 못 먹는 거야. 내가 많아질수록 상대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돼요?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부가 정해져 있다. 되겠나요? 얘를 현재까지로 봐. 지금까지. 얘를 미래로 봐. 현재까지 많은 부를 소비를 했어.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부가 줄어든다는 거지. 이게 부가 한정돼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된다고. 되겠나요? 그래서 잉글랜드 왕이 그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대. 이거 제기대명사 조심하시고. 부유해졌다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바이 모함으로써? 훔침으로써. 누구의 것을? 프랑스 왕을 훔침으로써. 되겠죠? 알겠나요? 그럼 봐. Cut a pie in many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파이를 자를 수 있다. 80대 20, 90대 10, 70대 30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를 수 있다. 근데 그 파이는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진다. 왜? 부가 한정돼 있다는 개념이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게 제로섬이야. 그러면 3번, 4번은 미래가 갈수록 안 좋아질 것이다. 5번, 6번은 부가 한정돼 있어. 미래에는 많은 부가 없을 것이다. 7, 8, 9번은 제로섬 게임이다. 사실은 세 개가
같은 말이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용 거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야? 미래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됩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볼게요. 36번입니다. 36번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자, 36번 전체는 흐름만 좀 보시면 돼요. 지층 추론이랑 어법만 좀 집중하시면 돼.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36번은 뭐 내용이 결국 뭐예요? 첫날 이렇게 갔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전부 다 이제 좌석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이 왜 선생님은 좌석에 이름이 안 붙어져 있어요?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그램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어.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번 하는 일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36번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체크를 좀 해드릴게. 첫 번째, 레이블드. 이거 분사구문. PP로 쓰였다는 거 조심하시고. 되겠죠? 그리고 에이드 다음에 to ing지. to 부정사랑 헷갈릴 수 있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가져가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3번. satisfied. 이거 당연히 satisfying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where. 이거 관계부사죠. 오랜만에 나오는 관계부사니까 조심하시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체열이 됩니다. 자, labeled.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had occurred 나오는데 과거 완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had occurred 정도는 좀 가져가자. 이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되겠죠? 넘어갑니다. 36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서 스스로 해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은 질문을 좀 하셔라. 37번. 여러분 37번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어렵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는 잘 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빠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 아빠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남이 가르쳐주는 방식. 정해진 방식. 그쵸?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 이런 의미지. 그게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되겠죠?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 1화가 나오는 거예요. 1화. 1화 내용 보면은 여러분 한번 다 읽어봤을 거니까 일단 교육을 하고 싶은 아버지 있어. 교육을 하고 싶어, 아버지가. 그래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건 어치고 이건 뭐 참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육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이고 어떤 것이 스페로우인지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 즉 여기까지가 어떤 의미야? 교육을 받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보거나 듣지 못한다. 이해되나요? s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면서 원형부정사 되는 거죠. 현재분사 가능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더 이상 보고 듣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나요? 이거 어렵지 않죠? 계속 가볼게요. He had to see and hear them the way the father wants him to. 해석해봐. 그는 보고 들어야만 한다. 새들이 말을 하는 것 또는 지적이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아빠가 원한대. 그가 그렇게 하도록. to는 뭐야? to see and hear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대부정사라고 해요. 대동사랑 비슷한 거야. 그냥 to만 쓰는 거예요. to see and hear. 아빠가
아들이 했으면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뜻이죠. 아빠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들어야 한다. 이거 해석 잘 하시고. 그럼 여기까지가 결국 무슨 말이야? 교육을 받아서 아버지의 방식으로 보고 듣게 된다.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5번, 6번 볼게요. 그러면 아버지의 방식에도 장점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장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야. 이거 예상되는 반론을 통해서 주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무조건 뒤에 반론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반론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이런 거야. 그는 남을 도와주기는 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런 개념이라고. 그럼 여기서 남을 도와주기는 해라는 말은 그가 진짜 남을 돕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럴 때도 있어. 그럴 때가 있다라고 너네가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내가 함으로써 내 주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5번, 6번은 예상 반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럼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역점 나온다. 그럼 봐. 예상 반론이 뭐야? 아,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왜냐면 거의 안 한다. 사람들이 뭐를?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새들이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살지 않는다. 그리고 the sooner the boy starts his education, 빨리 교육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좋다. 이런 말이죠. 더 비교급이니까 조심하시고. 아마도 그는 조류학자가 될지 모른다. 그가 커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먼저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의미야. 근데 진짜 이게 좋다는 거야?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란 뜻이야. 되겠어요? 조심하시라고. 특히 삽입, 순서 뭐 이런 데서. 근데 37번은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빈칸이나 이런 걸로 좀 조심하시고. 8번 볼게요. 7번이랑 8번 볼 건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듣는다.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 옛날 방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교육 안 받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 봐봐. 앞에는 뭘 긍정한 거야? 아버지를 긍정한 거지. 근데 however 나오지?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아버지를 부정한 거야. 즉, 교육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되겠죠? 이거는 본인만의 방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올드웨이는. 그래서 여기 벗이 또 나오지. 그럼 8번은 뭐야? 이거는 아버지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렸다. 능력을. 어떤 능력? 페인터나 포지셔널 뮤지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옵션이 남아있지 않다. 어떤 옵션? 직접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옵션.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옵션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지. 즉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교육을 받는다. 즉 남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얘는 직접적인 방식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봐. 1화가 1번부터 4번까지야. 요거는 이야기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아버지의 방식이 결국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이고. 5번, 6번은 예상 반론이잖아. 그쵸? 그리고 7번에서 반론. 8번에서 다시 벗을 쓰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전체 지문을 읽고 나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뭐가 마이너스야?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남의 방식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얘가 주제가 되겠네. 이해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수일치 문제 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이거 나오잖아요. most가 뭐야? 일부를 말을 하는 거지. of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게 되는 거지. 명사 복수 명사입니다. 멤버를 쓰니까. 이럴 때 수일치 어디에다 하는 거야? 명사에다 수일치 하는 거야. 일부나 전체를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 all이라든가 most라든가 some이라든가 아니면 percentage라든가 또는 뭐 part라든가 half라든가 또는 뭐 the majority라든가 그 다음에 of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기본적인 수일치의 개념. 중딩 때도 배웁니다.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38번으로 갑니다. 자, 38번은 많이 어렵진 않아요. 많이 어렵진 않아. 명확하잖아, 글이. 주제가 뭐야, 결국에는. 컴퓨터가 대신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야. 되겠죠? 어떤 도움이 돼? 내가 그냥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던 오류라든가 이런 거를 밝혀낼 수 있다. 또는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몰랐던 걸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1번과 2번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 이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것. 되겠죠? 소리 내어서 읽는 거는 어떻다? 도움이 된다. 이거를 내가 읽어도 되고 남이 읽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도움이 된다는 건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야? 여기 나오죠. Help you hear things. 어떤 거를 들을 수 있다. 어떤 건데?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은 might not notice. 너가 인지하지 못했을. 뭐 할 때? 에디팅 할 때. 되겠죠? 조용히 에디팅 할 때야. 조용히라고 하는 거는 말 안 하고서지.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에디팅, 편집할 때 너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죠. 되겠나요, 여러분들? 알아내지 못했던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되겠나요? 내가 읽든 남이 읽든 소리내어 읽는 거는 도움이 된다. 이해돼요? 계속 3번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3번은 무슨 말이냐면 남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야. 좀 무슨 말이냐면 feel uncomfortable having someone read. 자, 여기서 have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역동사야.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호가 원형부정사지. 누군가가 너에게 읽어주게 하는 것에 comfortable, 불편함을 느끼거나. 되겠죠? however 나오지. 연결사 조심하시고. 또는 너가 그냥 단순히 읽어줄 사람이 없을 때. You can have your computer read your essay to you. 너는 당신의 컴퓨터가 너에게 에세이를 읽어주게 할 수 있다. 되겠어요? 남한테 부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한테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없거나. 되겠죠? 어쨌든 남한테 부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컴퓨터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되겠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히라고 나와. 당연히. 이거 4, 5번이 뭐냐면 예상반론이야. 그럼 컴퓨터 마이너스겠지. 되겠어? 왜? 앞에는 컴퓨터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quite the same thing. 같은 건 아니래. 완전 같은 건 아니래. 그리고 컴퓨터는 is not going to tell you. 너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래. 무언가가 잘못 소리가 날 때 그때를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야. 5번도 볼게. 컴퓨터는 또한이라고 나서 그 앞에 마이너스니까 뒤에도 마이너스겠지. won't stumble. 더듬거리지도 않을 것이래.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awkward. 이상한 것에서 더듬거리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야? 사람이라면 야 이거 좀 이상하게 쓰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좀 떠듬떠듬거리면서 말을 할 거라고. 좀 이상하니까. 근데 컴퓨터는 그냥 쭉 말을 해주겠지. 즉 컴퓨터가 이상한 거를 감지해내지 못한다 이런 말이야. 되겠어요? 근데 flow right on through.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이상한 것도 그냥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4번 5번은 당연히 컴퓨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예상반론이야. 그럼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but. 역접이 있다. 되겠어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예상반론을 통해서 내 주장을 강조해 주는 거고
뒤에 6, 7번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지. 되겠어? But 하지만 here on the computer, read your writing. 자, 여기 목적격 보니까 원형부정사 들어가지. 현재분사도 가능해요. 문법상으로는. 너의 글을 컴퓨터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경험이다. 혼자 읽는 것보다. 자, 그럼 혼자 읽는 것보다 다른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혼자 읽었을 때 취하지 못했던 이점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 되겠나요? 그러니까 뭐 하자? 해보자. 되겠어요? 컴퓨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 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If you have never tried it. 너 그거 안 해봤으면 너는 알게 될 거를 뭐를. 너가 발견한다고. 영역들을. 어디에 관한 영역이야? 수정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되겠죠? 교정이라든가. That did not notice before. 이전에는 네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하자? 사용하면은 플러스가 된다. 인지하지 못했던 거를 인지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어렵지 않죠? 그럼 결국 1, 2, 3번이 뭐야? 1, 2, 3번이. 남이 읽어주는 거 내가 읽어주는 거 좋고, 그리고 만약 남이 읽어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컴퓨터를 쓰는 게 괜찮다. 예상반론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역접 때리면서 주장을 하게 된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야. 글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컴퓨터가 대신 읽어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어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여기 이들 나오잖아. 이들은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이라는 뜻이야. 둘 중 하나라는 뜻이고, 요거 분사구문 나온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사역동사라는 거 조심하시고, 목적격 보호로 원형부정사 나온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 듣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목적격 보호로 원형부정사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듣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조 용법으로서 스스로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9번. 여러분, 39번은 어렵지 않아요. 오해만 안 하면 돼. 진짜야. 오해만 안 하면 어렵지 않아요. 39번은 뭐냐면, 세실이라는 사람이 진공청소기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공로를 인정받는 거는 그것에 베큐um 클리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즉 베큐um 클리너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혁명적이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작동 원리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작동 원리에다가 그 작동 원리로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돼? 이상한 이름이 된단 말이야. 되겠지? 쉽지도 않고 막 이상한 이름이 돼. 그러니까 베큐um 클리너를 이름을 붙이고 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원리랑은 다른 개념이지만, 원리랑은 맞지 않는 이름이지만 좋은 이름을 붙였다. 이런 개념이거든. 해석을 좀 해볼게요. 1번이랑 2번. 자,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공로란 뜻이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는다. 뭐에 대해서? 발명한 거에 대해서. 첫 번째, 파워월드 모바일 베큐um 클리너를 발명한 거에 대해서. 사실, 연결사 조심하시고, 그는 claim to be the first. 자, 그는 주장했다. 최초의 사람이라고. 어떤? 만들어낸. 뭘 만들어냈어? 용어를. 베큐um 클리너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대. 장치에. 되겠나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장치에 베큐um 클리너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것이 설명해준다. 그가 그렇게나 인정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게 굉장히 영특한 일이었다라는 뜻이에요. 1번, 2번은 도입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만 알면 돼? 중심 소재만 알면 되는 거지. 도입부에서는 중심 소재 알면 됩니다. 그럼 중심 소재가 뭐야? 베큐um 클리너라고 하는
이름이란 뜻이야. 베큐um 클리너로 공로를 인정받는다라는 개념이니까 베큐um 클리너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3번, 4번 볼게요. 3번, 4번. 3번, 4번. 3번, 4번은 뭐냐면 잘못된 이름이다. 야. 왜? vacuum이라고 하는 거는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 왜냐면 no vacuum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vacuum이 없다 이런 말이죠. vacuum 클리너에는. 그러면 rather 오히려 뭐가 있다는 거야? 잘못된 이름 그리고 작동 원리. 공기인데 움직이는 공기래. 어디를 통해서?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어디 안으로 움직인대? 밀폐된 용기 안으로. 그 결과로서 어떤 결과? 공기가 불려져서 나간대. 컨테이너로부터 팬에 의해서 inside 내부에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 밀폐된 공기. 근데 여기 팬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구멍이 살짝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팬이 막 돌아가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막 빠지겠지 뒤로. 그러면 여기에는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커지게 되는 거지. 왜? 나가는 공기는 많은데 들어오는 공기는 한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흡입력이 발생한다. 이게 작동 원리가 되는 거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Rapid air movement in a closed container to create suction. 자, 여기까지가 뭐야? 작동 원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름이 붙은 클리너가 would not sound scientific. scientific 하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or be as handy a name. 간편한 이름도 아니다 이런 말이지. 이 as라고 하는 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관사가 나온다. 이거는 어순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as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름 잘 붙였다 안 붙였다? 잘 붙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 원리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야. 안 좋아 보인다. 자, 6번, 7번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vacuum이라는 이름을 쓴다 안 쓴다? vacuum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니까 부스 이전에 vacuum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사용 설명서에서도 제출하지 않았어. 근데 어쨌든 vacuum이라는 이름을 누가 만든 거야? 부스라고 한 사람을 만든 거라고.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잘 쓴다는 거지. 되겠죠? 이름을 잘 붙였나 안 붙였다? 붙였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주제 어떻게 될까? 작동 원리랑 또는 현실과 원리와 다른 이름의 vacuum cleaner. 얘가 주제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넘어가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vacuum cleaner라고 하는 이름의 진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넘어가 봅니다. 40번. 40번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근데 1, 2, 3번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 1, 2, 3번 문장을. 자, 1번 봐.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대? 우뇌가 flooded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뇌에 들이닥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뇌에 들이닥치게 된다.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우뇌에 들이닥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인 우리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Left hemisphere into the picture. 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좌뇌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야. 되겠나요? 뭐 하도록? 아이가 begin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좌뇌를 불러들인다. 이해를 잘하셔야 돼. 지금 우뇌는 막 넘쳐 흐르고 있는 거야. 너무나 많은 처리할 게 많이 있어서 넘쳐 흐르고 있어. 그때 좌뇌를 불러들인다야. 그러면 우뇌에 가득 찼던 게 어디로 넘어갈까? 좌뇌로 넘어가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뇌와 좌뇌를 적절하게 둘 다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레이션이 된다. 그게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게 통합이야. 그 통합은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우네만 쓰다가 좌뇌도 같이 쓴다. 우, 좌뇌를 같이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플러스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retell, 다시 말한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데? 공포스러웠던 그런 순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통합은 플러스잖아. 뭘 통해서 통합을 하는 거야? retell을 통해서 통합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야. 우뇌가 플로디드 되어 때 좌뇌를 불러들이는 거지. 그러면서 뇌의 통합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리텔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뭐야? 얘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 1번이 문제고 2번,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해결책이 되는 거죠. 결국 해결책이 뭐예요? 통합시키는 거잖아. 뭘 통해서? 리텔 함으로써. 통합은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4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예시입니다. 많이 봤을 거야. 자, 여러분 봐. 4번이 뭐야? 나쁜 경험을 한 거야. 그죠? 5번, 6번이 뭐야? name it to tame it. 그거를 말해서 길들이기라는 뜻이지 말하다라는 뜻이야. 말하다. 말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지. 되겠죠? retold 이렇게 나오죠. 이야기를. 되겠나요? 어떤 이야기? 토일렛이 overflowed 되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녀가 말을 하게 한다. 가능한 한 많이.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채워준다. 디테일을. 결국은 무슨 말이야? 리텔한다지. 리텔은 결국 어떻게 돼? 다시 말하고 디테일을 채우는 거죠. 되겠죠? 디테일까지야. 디테일도 채워야 된다. 그러면 해결돼야한데? 해결이 되겠지. 이게 7번 해결책이죠. 되겠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주제가 뭐예요? 결국에는 리텔을 하면 뭐를? 끔찍했던 경험을 리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 얘가 주제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41번에서 42번. 여러분,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다 낚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여러분, 요 지문을 딱 보고, 맞아. 사건 사이에는 관계가 없네. 까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낚여. 진짜야. 낚입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로 보셔야 돼. 하나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근데 사건과 사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거 야구의 예시도 나오고 필드 골에 관한 예시도 나오고 일자리에 관한 예시도 나오고 불에 관한 예시도 나온단 말이야. 마지막 13번은 여행 관한 예시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12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연달아서 파울을 받는 애가 있어. 연달아서 아웃을 받는 타자가 있다고 해봐. 그 타자가 아웃을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타를 칠까? 그 두 개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사건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근데 계속해서 아웃을 받는 타자는 실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리고 하나 더. 필드에서 골을 계속 놓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얘가 맞출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얘가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는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일자리에서 계속 탈락한 애가 있어. 그 애가 오늘 탈락했다고 내일 붙진 않아. 그러니까 사건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근데 계속 탈락한 애는 애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다시 불이 안 나. 집에 불이 안 나는 집주인이 있어. 오늘 불이 안 났다고 해서 내일 불이 날까? 그거는 아니지. 근데 불이 안 났다는 거는 그 주인이 좀 신중한 성격이고 좀 꼼꼼한 성격이라는 거를 나타낼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돼요? 이해 잘 하셔야 된다고. 이게 해석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사건 사이에 관계가 없다. 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봐봐. 야구를 볼게. 2번부터 7번까지야. 라이크와이즈 조심하시고. 야구인데 2번부터 6번까지는 뭐냐면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야. 되겠어요? 근데 7번은 뭐야?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야. 뭐랑 뭐는? 사건과 사람은. 자, 이거 필드 거리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야. 근데 상관관계 있다 없다 사람과는 상관관계가 있다야. 9번이. 10번, 11번이 뭐야? 얘가 일자리죠? 자, 일자리. 퇴짜 맞은 게 잡 오퍼의 가능성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즉,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야. 근데 퀄리파이드 되어 있지 않고 인터뷰를 그지같이 봤다라고 나와 있잖아. 이건 뭐야? 사람과는 상관관계가 있다야. 12번 볼게요. 이거 불이거든요. 불은 어떻게 돼? Not having a fire. 불이 나지 않는 거지. 이거 동명사 주어입니다. 조심하시고 다시 앞에 붙어서 부정이 되는 거지. Increase the chance of fire. 불이 날 가능성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그렇지. 사건 사이의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야. 근데 이게 어떤 표시가 된다는 거야? 신중하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인데 페이퍼를 또는 옷감을 스토브 근처에다 두지도 않고 메탈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도 않고 홈을 스토브가 켜진 상태로, 자, with 명사 부사지 뭐뭐 한 상태로란 뜻이야. 스토브가 켜진 상태로 나가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는데 시가렛을 피면서 잠들지도 않는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야? 상관관계는 있다야. 사람과. 되겠나요? 13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빼버리셔도 됩니다. 13번은 그냥 관계만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건 사이의 관계는 없어. 안타를 못 쳤다고 그 다음에 안타를 칠 수 있을까?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물 먹었다고 내일 붙을까? 그 관계는 없다고. 근데 사람이랑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 중점적인 내용은 사건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말이야. 그게 중점적인 내용인 건 알아. 근데 여기서 빈칸이 나오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빈칸은 어디다 뚫어놓을 수 있어? 사람이랑은 상관관계가 있다. 거기에 뚫어놓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돼? 주제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사건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주제는. 근데 빈칸이 나오거나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일치불일치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럴 때는 모두 염두를 해줘야 된다. 사람이랑 사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어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번 지문 이거죠. 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보셔야 돼. 첫 번째 해석 어떻게 돼? 뭐뭐도 역시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되겠죠? 뭐뭐도 역시 뭐뭐가 아니다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야. 두 번째 도치. 어떻게 도치가 돼? 비동사가 나오죠. 여기는 비동사 플러스 주어. 즉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 도치 고문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쓰는 a player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수일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것만 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만 더. 여기서 likely는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형용사일 때는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make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조심하시면 된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